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방송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FTX의 파산 신청 이후에 정말 많은 거래소와 그리고 또 기관, 크립토 펀드가 위기라는 이야기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게 언제 어디서 지뢰를 밟아 터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무튼 아직까지도 그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고 FTX 사태는 창펑의 공격이라던가 또는 샘 뱅크먼의 어리숙한 경영, 그리고 게리 겐슬러의 연관 등으로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미국 자본과 중국 자본의 대결이나 또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 싸움을 비롯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긴 하죠. 우리가 여기서 세력들 그리고 기관들의 의도, 계획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 추측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 기준에서 가정하에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제 기준에선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바로 이 월스트리트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FTX 거래소가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규제인데요. 최근 SEC 위원 게리 겐슬러나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제도권 아래에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두겠다는 의미죠. 각종 규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아무래도 규제 속에서 금융사업을 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금융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또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 금융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코인을 거래하고 또 보유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앞으로 하나씩 규제가 정리된다면 대략적으로 약 1경 원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이나 뱅가드, 피델리티 등 온갖 기존 금융 기업들이 디파이는 물론 마치 파생상품 시장을 하나 추구한 것처럼 암호화폐에 기반 금융 상품들을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과연 월스트리트는 앞으로 계속 위험자산 시장인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을까 또는 기존 금융 시장의 각종 파생 상품을 본다면 코인보다 더 위험한 상품들도 존재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먹거리를 과연 보고만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면 그의 대답은 바로 이 EDXM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EDXM은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패러다임, 세카이어 캐피탈 등으로 금융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EDXM 출시에 관한 내용은 이제 9월 달에 발표가 되었었고 당시 EDXM 이사회는 암호화폐 시장은 3억 명 이상의 참여자와 1조 달러 이상의 자산 규모 시장이다. 이러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선 높은 컴플라이언스 보안 표준을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9월 당시 EDXM 출시에 관해 여러 외신 기사들을 보면 월스트리트 거물 기업들이 공동으로 EDXM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한다며 여러 마켓 메이커의 유동성을 모아 최적의 가격을 제공하는 거래소가 될 것이라 보도를 했던 만큼 지금처럼 어수선한 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래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EDXM은 내년 1월에 정식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최신 기사에 따르면 올해 안에 토큰 거래는 이제 시작할 예정이긴 한데 아마 기관 대상 테스트로 먼저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로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인 듯 싶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이제 EDXM 협력 업체로 팍소스가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이 팍소스는 EDXM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갑 및 관련 기술을 팍소스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팍소스가 어떤 기업이냐면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정식으로 BUSD를 발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팍소스 달러도 발행을 하고 있고 또 금현물 기반 팍소스 골드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FTX 사태 이후 게리 겐슬러나 제니 옐런 장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암호화폐 규제를 언급하고 또 하나씩 시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내년 1월 미국의 금융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이 오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 설립자 명단은 굉장히 짱짱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여태 잠잠하게 있다가 순서대로 FTX, 바이낸스 외에 다른 거래소들을 흔들고 있는 건 내년 1월에 설립하는 EDXM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고 많은 분들이 바이낸스가 망하면 코인판이 망한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자금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래소로 이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FTX 거래소가 망했다고 해서 코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다 빼고 안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금들이 각자의 판단 하에 FTX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래소로 옮겨지거나 아니면 이제 거래소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개인 지갑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바이낸스는 FTX 사태 이후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었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바이낸스가 망했다고 해서 코인판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자금이 EDXM으로 옮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과 다르게 거래소 관련 문제가 터지고 그 터지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엔 OKX 거래소 그리고 오늘은 후오비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후오비 또한 논란이 있는데 오늘도 준비금 관련 논란 그리고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후오비가 가지고 있는 준비금은 3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중 HT가 34%, 트론이 17%를 차지하고 있고 거래소 토큰 같은 거래소 자체에서 만든 토큰을 제외한 부분은 이제 클린 리저브라고도 합니다. 실제 클린 리저브는 현재 50% 정도 되는 얘기인데요. 이 클린 리저브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거래소 코인이거나 자체 발행 코인이라면 클린 리저브가 얼마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낮아도 너무 낮다는 지적인데요. 먼저 지금 이상한 점 첫 번째가 HT의 시총은 코인마켓캡 기준 대략 8억 3천만 달러이지만 후오비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시총은 27억 USDT, 즉 27억 달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 유통 HT까지 가치로 잡아 넣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불길한 조짐은 FTX의 FTT에서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바이낸스의 스테이킹인 BETH가 후보에 있다는 건 뭐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수량이 1억 달러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분명 수상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고객이 스스로 예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거래소 측에서 고객의 예치금을 유용했지 않냐라는 지적 또한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론 스테이킹 자산이 이제 13%에 육박했습니다. 저스틴 선이 후보의 대장이므로 이제 유용할 수 있는 트론 계열 자산은 분명 많을 것입니다. 비율이 저렇게 높다는 건 충분히 지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후오비는 분식 회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거래소의 자산은 그저 총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각 자산별로 잔고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객 자산을 빼놓고 HT나 TRX, 트론 등으로 가치를 메꾸거나 또는 BETH에 투자하는 행위가 이제 분식 회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스틴 선은 딱히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 있는데 뭐 문제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축구를 보러 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스틴 선만 알고 있겠지만 상당히 명줄이 긴 것으로 유명하죠. 위기일 수 있는 상황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제 대응을 하거나 항상 해결을 해왔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상승보단 하락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 아무래도 선물 매매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배율을 해서 한 번에 원금을 회복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저배율 숏 포지션을 잡아 해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FTX 사태 때처럼 만약 후업이나 바이낸스가 무너진다면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이 BBR 매매 기법이 더 발휘되는데 이런 BBR 매매 기법 강의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늘도 오후 3시에 진행이 됐었고요.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할 수 있게끔 BBR 매매 기법에 알맞는 코인들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세하게 자료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아마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이렇게 매매를 공유해드리고 또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적용을 하셔서 수익까지 보고 있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절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게 정말 필요도 없고 저거래서 손절만 계속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따라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지 않겠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수익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 4,000명이 가까운 많은 인원들이 참고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의 기준에 하나씩 맞춰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무기가 하나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를 하고 보내주시면 되고 입장하시는 대로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방과 BBR 매매 전용 기법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빨리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제 몸 관리 잘 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셔서 이 추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자료들 준비해서 찾아뵐 예정이고요.
다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